누군가의 FM 무의미한 30분.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누군가의 FM 무의미한 30분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사회 특집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어쩌구 공업사라는 창작 그룹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구 공업사는 직장인인 저, 그리고 작가인 몽양, 사회운동가이자 퍼포머인 누예, 그리고 큐레이터인 은비숲, 이렇게 4명이서 함께 만든 장난 같은 창작 그룹이에요. 장난 같다고 해서 정말 장난이 아니고요. 장난 같은 마음으로 대단한 걸 해낼 그런 그룹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FM 무의미한 30분은 여러분께 우리 4명, 어쩌구 공업사의 4명이 함께 전시를 보고 와서 나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의 무엇 코너는 없이 누군가의 취향 코너에서 이 잡담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시 3개를 보고 와서 술 한잔 마시면서 맛있는 음식 함께 먹으면서 나누는 이 잡담이 여러분에게 미술 전시를 본다는 것의 기쁨, 혹은 미술 전시를 보는 사람들의 고민, 혹은 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속상함, 혹은 기쁨,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누군가의 FM 무의미한 30분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취향.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구 공업사의 몽양입니다. 저는 은비라고 합니다. 저는 누에예요. 이게 지금 다들 술을 마셔가지고요. 그 창피한 게 아니라 창피해하고. 아니 근데 누에가 모르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무의미한 30분은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봅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쩌구 공업사의 멤버 4명이 전시 3개를 보고 와서 음주와 식사를 나누면서 전시에 대한 소감, 감상,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저희들의 이 유쾌한 수다에 여러분도 초대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무슨 전시 보러 왔냐고 내가 한마디 물었는데 왜 30cm까지 갔다 왔다. 아니 우선 전시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은 우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광부화가 광부화가를 보고 난 다음에 보안여관에 가서 코로나 세상에서 일상생활을 사진작가들이 이제 재현한 전시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마 창고, 불광동에 있는 세마 창고에 가서 인류세에 관한 전시를 봤죠. 자, 그러면은 유세였나요? 보안여관에서 봤던 그 코로나19 어쩌고부터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럼 누가 한 거라고?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인들이 한 건가요? 작가들이 한 건가요? 작가죠, 작가. 사진을 그냥 찍었어? 사진. 별로였어? 그러니까 너무 고민 없었다. 고민이 없었다. 정말 아까 리프레젠테이션이 정확하게 그냥 재현에 지나지 않아. 이를 들면 어떤 사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의 밥상 뭐 혹은 코로나 시대의 어린이 학생들 학교 모습, 도시 모습. 그걸 그냥 찍었다. 코로나 시대 군중의 모습, 마스크 쓴 군중의 모습 이런 것들. 결혼식의 모습. 그런 관원상들의 모습. 그다음에 뭐 일을 하는 뭐 젊은이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그냥 찍었다. 가감 없이. 근데 약간 고민이 없었다고 느낀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을 직접 만나니까 느끼는 게 학교에 애들이 추억이 없어요. 생활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생활화라는 장르가 따로 있고 학교에서 그거를 생활화를 그리는 대회가 있었어요. 대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운동회를 그려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그때그때 새로운 주제를 주고 그걸 그리는데 걔네 그러니까 애가 이제 학교에서 자주 하는 걸 엄마가 아니까 이게 첫째를 키우면서 둘째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켜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째한테 우리 소풍 간 거 그려보자. 근데 소풍 가본 적이 없는 거야. 2학년인데. 그러면은 운동회를 그려볼까? 근데 운동회가 뭐예요? 감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엄마랑 아빠랑 놀러 간 적 없어? 했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뭘 그릴 수가 없는 거야. 애가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너는 그럼 1학년 때 뭐 했니? 물어봤더니 집에서 그냥 있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아예 안 통한다는 느낌을 그때 처음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게 공통으로 다 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달리기 대회 해본 적이 없고. 공통의 경험, 공유하고 있는 경험이 없다는 거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유나 성찰 없이 그냥 마스크 쓴 애를 밑에 장난감 놓고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런 기록적인 작업도 필요하기는 한데 너무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더 나아간 다른 어떤 조형적인 것들을 기대한 거죠. 근데 그런 작업도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필요는 한데 그걸 굳이 예술하시는 분들이 안 해도 언론이 충분히 하고 그치, 있거든요. 언론의 역할인 거고 그리고 너무나 거기 있는 작가들이 공통적 너무나 비슷하게 그런 작업만 하고 있었던 거. 근데 너무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작가들도 고립이 된 거야. 일단 저한테 한 잔 주시고. 아니 작가들도 고립이 됐다. 근데 작가들이 고립이 된 거하고 사유가 부족했다라는 거하고 관련이 되나?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얘기밖에 몰라요. 애기들만 가르치는 애기들 얘기밖에 몰라요. 그 외에 작가들과 소통했던 그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었는데 다 사라졌고. 그럴 수 있지. 예. 작가들이야말로 사실은 별로 사회생활 안 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치. 플러스 알파로.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는 정보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무너지니까 주변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소통을 통해서 간접 경험이 쌓여야 사유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유로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전 전시를 보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사유는 차라리 일반 사람들이 더 날 수 있다. 그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러면 그 전시는 어떻게 보면 그 전시 자체가 소통의 부재를 보여주는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 그게 이제 비평가의 역할이 되겠다. 맞네. 여기 뭐 또 보냈어요? 두루. 두루. 어제 삶아놨어요. 초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지. 모든 사람이 소통하는 가운데서 고립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근데 모두가 고립된 상황에서 모두가 다 바깥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작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고립이 아닌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그 얘기만 들었을 때는 작가 그 개인적인 사유, 그 정신세계에 빠져들어서 작업을 하는 것밖에 기대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정신세계, 개인적인 세계는 솔직히 고립을 통해 얻은 거잖아. 근데 모두가 고립되어 있으면 그게 과연 독특할까? 오히려 그 개인적이기 때문에 독특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기댈 수 있을까? 이제 지금 이 시대도? 코로나 이후의 시대도? 재미가 없을 수는 있겠죠. 모두가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시에는 캡션에 작가들의 말이 여과 없이 줄글로 들어가 있거든요. 캡션에. 작가 노트 같은 네다섯 개. 그러니까 그게 다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진보다는
사진에서 어떤 조형성을 찾기는 맞아, 어렵고 맞아. 그게 이제 작가들의 그런 그게 오히려 작업 같은 느낌? 작업의 전부인 것 같은. 아니, 그래서 너무 이제 다 여실히 드러나서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 네. 그러면은 21세기 그러니까 2021년의 작가들에게 소셜 네트워크라는 건 그러니까 SNS 말고 네네. 사회적인 관계라는 것은 작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거를 그 사람들의 간접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사유해보면서 바깥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작가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시선 자체가 사라져 버렸으면 도대체 무엇을 사유해야 될지 알 수 있을까? 약간 그 경험을 얘기하면 나도 코로나 초반에 약간 느꼈던 건데 어쨌든 나는 이런 시민사회 운동을 하잖아요. 필수적인 일 관계 어떤 거 이외에는 하면 안 되는 거야. 해외 뭐 미팅이나 출장이나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거야. 내일은 필수적인 게 하나도 없어. 그치. 그럼 나는 그럼 일을 멈춰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되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게 되게 모순처럼 느껴지고 나는 이제 조금 더 사회를 뭐 이렇게 좀 바꿔보겠다라든지 조금만 이렇게 뭐 나아지게 하고 아니야. 어쨌든 아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코로나 시대에 그게 되게 비슷한 거야. 이 작가들의 얘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아니, 저도 플러스 알파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용납이 안 되는 너무나 적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 이게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나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복지라고 아무도 지금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복지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쌀값 같이 필수적인 것들은 가격 제한이 들어와요. 가격을 조정한단 말이에요. 너무 비싸져서 그것 때문에 굶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근데 이거가 어느 순간에는 당연한 일이 됐겠지만 언젠가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국가가 시장 자본주의에 개입하는 일이다 라고 비난을 받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것이 당연해지기 전까지는 누군가한테는 이게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쓸데없는 일이고 지금 당장 할 필요 없는 일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시도해볼 수는 있지만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니까 논의를 해봐야 되고 신중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쌀과 같은 필수적인 어떤 먹거리에 대해서 가격에 제한을 두는 것조차도 그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당연해지기 전까지는 그런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헤쌤이 얘기한 거를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 플러스 알파가 제한되는 세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시대로 가고 있던 중에 그 모든 게 발목을 잡혔다. 제동이 걸린 거. 모든 것에 제동이 걸렸다라는 데에 동의하고, 그리고 이 반대쪽한테는 너무나 그러니까 신중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핑계인 거야. 코로나 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도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을 텐데. 이코노미스트. 네. 그런 것도 있는 여자야. 이코노미스트 읽었었지. 필요하니까. 이코노미스트에서 인도라든지 아프리카의 여성 아동들,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박탈당했다. 예전에는 학교를 무조건 가게 하니까 그거라도 갔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고 나니 집에 한 대 있는 휴대폰은 아들에게 간다. 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나라에서는 딸이 학교에 가는 거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일인 거예요. 플러스 알파인 거야. 근데 그게 지금은 플러스 알파는 제한되어야 되는 시대가 된 거겠지.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너무 동의했고, 이러한 사유를 같이 나눌 수 없는데 뭔가를 이걸 주제로 표현하라고 하는 건 무리겠다라는 생각에도 동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새 느낀 건데
굉장히 영향을 안 받는 사람과 영향을 받는 사람의 격차가 너무 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던 사람들은 더 고립되고 원래 그래도 다 양극화잖아요. 거기는 약간 좀 슬픔을 느꼈고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고 이 사람들이 아예 사유가 없었진 않은데 사유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짜증났고 그 다음에 넘어갔던 전시가 일단 그 그라운드 X거든요. 전시 제목이. 인류세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에서 벌어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뭐 기술이랑 접목하든 뭐 약간 자연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근데 자연 문화 이분법은 이제 없어진 지 오래니까. 그래서 그 다른 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을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전시 같아서 요즘 제가 보고 있는 뭐 책들이나 이런 것과도 비슷해가지고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은비쌤은 인류세를 느끼셨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물론 가서 아시다시피 집중을 하진 않았잖아요. 우리 항상 그렇죠. 혼자 집중을 했거든요. 쓰는 전시를 보고 저는 이제 수다를 떨었는데 인류세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그 글 자체를 안 봤기 때문에. 근데 나는 글을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난 인류세를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 그리고 글을 안 봐도 사실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막 느껴지는 뭔가는 없었다. 요즘 우리가 그래요. 뭐 전시를 우리가 같이 보러 가면 재밌게 봤다는 게 참 거의 없어요, 그치? 어느 순간부터 우리 눈이 미안해, 내가 미안해. 우리의 눈이 높아진 거야. 나는 샌들이랑 내가 놀러 가는데 미안해. 그냥 좋았어. 나 때문이야. 새로운 동네에 놀러 가는 게 좋았어. 아, 세마차고 저도 처음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거의 느낌이.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표현을 어떤 식으로 했는데 뭐 사진이든 조형이든 뭐 그러니까 비디오든. 작가 3명이고 이제 응. 그걸 이제 한 그 큐레이팅을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기술이랑 AI라는 뭐 그걸 앞세웠는데 AI는 사실 저는 잘 못 느꼈고 그런 약간 기술적인 것과 연결을 시키려는 그래서 그게 뭐 과거와 현재와 뭐 가상과 현실과 뭐 이런 거를 좀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거를 하나를 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뭐 발효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야쿠르트 아줌마 요구르트 주세요? 와인을 아니 근데 나는 사실 와인과 그걸 토양. 제일 그게 기대가 됐었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막 미생물 뭐 이런 거라서 아 예. 네. 그래서 단백질이나 뭐 내 취향. 원소나 뭐 이런 수준까지 가면 사실 우리가 저 뭐 조화나 이 냉장고와 다를 게 무엇인가. 그 이기적 유전자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기적 유전자의 그 사물까지 나와요? 3월까지 안 나와요. 그런데 아니, 거기까지 깊이 안 가지만 거기를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이게 흙에서 뭐 유럽이나 뭐 어디 남미나 뭐 어디 있는 그런 흙에서 그 토양에서 자란 뭐 포도를 가지고 와인 만들었겠지. 근데 와인을 가지고 그 포도의 즙을 가지고 염색을 해서 이제 그걸 이렇게 어떤 조형물을 만든 거예요. 설치를 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뭐 발효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순환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관심이 그게 가장 흥미가 갔는데 사실 막상 보니까 뭐 그냥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미지적으로 보면은 어떤 뭐 항아리나 뭐나 이렇게 발효에 관련된 것들을 감싼 천을 그 지역 토양이나 와인이나 뭐 이런 걸 갖고 굳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빼도 그대로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런 이미지. 네. 근데 그게 약간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냄새나 이런 게 약간 저는 쾌쾌하게 느꼈고 그러면서 그 공간에서 냄새까지 공감각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으나 표현이 안 근데 됐다. 어쨌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우리처럼 뭐 어디 전시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뒷담화 까는 집이 없어. 보통은 맞아요. 이제 전시 갔다 오면은 갈수록 심해져. 인스타에 이렇게 올리면서 뭐 예술적 향취에 흠뻑 젖었어. 예술적인 나 뭐 이런 느낌이잖아. 아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말이 너무 거창한데 그 말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매칭할 것인가, 이 주제와 소재를 매칭하는 방식에 대한 사유가 없이 진행한다는 게 제가 요새 느끼는 전시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문. 사유가 있어야 됩니까? 저는요. 저는요. 예술에는, 근데 이분은 반대를 했어. 예술에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여기 작가님은 우리 몽이양 작가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은비쌤은 여기 또 아니, 큐레이터잖아요. 그러니까 큐레이터가 아니라 아까 뭐 그 소통이 가로막힌 그 시대 사회의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네. 저는 사실 예술가가 그런 그 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꼭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들을 건들면서 또 다른 자기만의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랑 별개로. 그래서 저는 그 코로나 시대에 그거는 약간 핑계 같아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사회적인 걸 가지고 뭐 그 이야기 할 수 있는 건 술가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래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는 예술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기획자의 잘못인 것 같고. 근데 나는 아니다. 왜냐면 기획자의 잘못이 아니라 작가는 작가 탓을 하고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터 탓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작가가 이 전시가 아니라 다른 공간에 가서 똑같은 전시야. 이 전시는 공간에 영향을 받는 전시가 아니다. 공간을 토대로 기획한 전시가 아니다. 그러면 그 작품 그대로의 이야기에서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소재와 주제가 내가 고민할 건덕지라도 있어야 된다. 우리 누에쌤이 그걸 질문했거든요. 왜 요새 되게 게임 화면 같은, 되게 갤럭시 같은 뭔가 이렇게 게임 화면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했어. 근데 이거는 그 작품 때문에 나온 질문이 아니라 이 작품 여러 작품을 보면서 경향을 보고서 한 질문이란 말이야. 그 작품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었다는 걸 나타내는 방증이죠. 그렇잖아요. 그 작품에 대한 질문을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왜 굳이 이걸 쓴 거지? 라는 질문을 한 거죠.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나는 내가 게임에서 맵의 끝에 갔을 때 이게 계속 튕겨 나오는 경험을 되게 많이 했다. 그래서 다시금 게임이 아닌 현실로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면하게 하면서 얘가 나타나는 이런 뭔가 이렇게 뭐랄까 충돌을 느끼게 하고 싶었는데 표현이 안 됐다 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쓴 글을 읽었는데 일도 아닌 거야. 그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니까. 아 그래? 작가가 쓴 글이 아니라 기획자가 쓴 근데 나는 그런 글을 비판하는 게 참 폭력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작품에다가 그런 식으로 정답을 적어놓는 거는 정말 폭력적인 방식이에요. 세상에 모범답안이라는 게 있는 거는 입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획자들이 글을 어렵게 쓰나? 그러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전달이 어렵게 만드는 거야. 구체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럴 정답을 수도 제시하지 있지만 않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가장 부정해야 되는 분야가 전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거 같아. 폭력적이라고 말하지만 정보 전달이라도 제대로 되면 그건 성공이다. 그거는 있을 수 있는데 이 작품은 뭐다라고 텍스트로 정의를 해주는 게 있는 건 되게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해도 정답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안심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작가적인 설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맞아. 작품 설명부터 해주세요. 하나하나 정답을 일러주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작가의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해도 사실 그게 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정답을 가르쳐주던 말던 그걸 사유하고 그걸 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건 관람자 마음인 거예요. 근데 저는 정답이 없었으면 생각해 봤을 사람들도 정답이 있으면 게을러진다고 생각해요. 그 여백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그 사람들의 여백을 우리가 굳이 채워줘야 되나? 그건 견디지 말고 그냥 보지 그러면 말라고 이제 해도 대중과의 괜찮다고 소통이 아니 근데 뭐 그거는 단절이다. 모양쌤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 맞는 말인데 너무 맞는 말이긴 한데 그분들이 보통 돈이 많아요.
그분들? 설명 자세한 설명을 그렇게 왜냐면-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모든 걸 알아야 되거든. 통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 진짜 그 말은 맞는 게 VIP들이 설명을 더 요구해요. 그걸로써 이제 작가의 장래성을 점치거든요. 이건 소장 가치가 있는가 아닌가, 이 사람이 팔릴 것인가 아닌가. 결국은 그쪽으로 가는군요. 근데 진짜로 나는 진짜 그게 되게 결국 크다 뭐, 그래. 진짜 뭐 그래서 뭐를 저는 갖고 와도 부동산 재테크랑 연결이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없어.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불친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하라고 모든 작가들한테 얘기하는 건 굉장히 폭력적이다. 이렇게 또 자기 자랑 하나요? 깔때기를 가는 건가요? 그럼요. 이런 작가 없어요. 우리 지금 술방이잖아. 술방이지. 음. 마지막으로 이 국현에서 우리가 본 거는 광고화가인가요? 네네. 광고화가보다 그 전에 본 게 더 재밌었는데. 나도. 저도 나 그 얘기한 거예요. 설치. 더 근데 그건 뭐였어요? 우리가 본 거. 그러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 괜찮았는데 그거 그것은 뭐였어요? 무엇이었나? 오늘 그러니까 오늘 국현에서 본 건 도대체 뭐였죠? 머리카락? 있어 보인다. 이렇게 툭 지금도 보고 던지니까.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머리카락을 봤죠. 네. 광고화가 성함이 뭐였죠? 근데 민중 미술 하시는 분이에요. 네, 민중미술 하시던 분이고 82년도에 작가 그룹을 처음으로 결성하신. 그렇게 어. 따지면은 그분의 작품은 굉장히 앞서셨다. 네.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요? 황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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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민중미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민중미술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하고 싶어요. 렘브란트도 보이고 까요보트도 보이고 그래서 나는 사실 중국 유화 민족화도 보인다. 근데 그런 게 공부하니까. 보이면 훌륭하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건데 민중미술의 가치는 뭔가 우리 그 미술의 주체성이 있는 건데 근데 머리카락 그 정도 쏟아부고 있었으면 주체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예. 본인의 머리카락은 아니겠죠. 그렇겠죠. 본인이 그렇게 보면서 미용실 꽤나 다니셨겠구나 이 생각을 했죠. 아니 근데 머리카락을 사용하는 것에 의미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나는 머리카락이라는 쉽게 사라지는 재료를 쓴다면 염색을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재현의 목적으로 그 어떤 사진처럼 어떤 부분에 빨간색을 넣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염색했다. 이거는 그 작품에 염색한 이유와 맞지 않다. 왜 오늘따라 이렇게 목량이 작가로 보이지? 원래 작가였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작가로 보이네. 원래 작가였지만 근데 내가 이 작가가 괜찮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보통 민중예술을 했다는 사람들도 다 뭐 농부도 하고 모도 한 분들 많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깊이 삶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삶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민중 미술을 하는 게 아니라 신문이나 뭐나 이렇게 보고서 이게 약간 주변에 들은 얘기를 자기 경험이 아닌 이야기를 화면화해서 되게 설명조로 흐르는 듯한 느낌의 그림들이 많았는데 엘리트들이었죠. 민중미술에 네, 같이 네, 참여했던 네, 네. 사람들이. 근데 이분 작업은 그래도 탄광촌에 찾아가서 아니야 탄광촌에 찾아가고 그 사람이 광고 일을 했고 이런 건 다 다른 분들도 많이 그래서 농부도 하시고 뭐도 하고 그 민중미술이 맥이 그래요. 근데 그런 거보다 그래도 회화적인 구성을 하려고 노력했다. 구도가 다 있다. 오히려 민중미술이 다 구도가 있고 구성적이잖아요. 아니죠. 추상적이랑 구상적이어서 구상적이죠. 구도가 있진 않죠. 그러니까 회화적인 구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 사람들에게 재밌게 회화적으로 보일까를 연구한 느낌은 민중미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히려 생각, 포스터 같이 배치를 해서 그거는 포스터죠. 굉장히- 설명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회화적인 구성.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감수성을 흔들 것인가, 이성이 아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그 오래돼가지고 낡은 듯한 이제 내복 같은 거 그런 거에서 그 사람의 고단한 작품 삶을 좋았어요. 네. 좋았죠. 네. 그 사람의 삶이 느껴지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진 않잖아요. 근데 민중 미술은 굉장히 이성적이다. 난닝구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전공자들이 역시 선보이고 전공자가. 아니 둘 다 전공자고 둘 다 전공자지. 그리고 정말 다들 지금 하고 있는 전시 중에 제일 좋았던 거를 골라서 간 거지만 이 멤버로 가서 어쩌고 공업사의 멤버로 가서 보니 다 이렇게 뒷담화만 했다 이런 결론으로 되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짠을 하면서 끝내기로 해요. 네, 오늘 전시 제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자, 우리 행복하기로 해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었는데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런 기분을 좀 전달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무의미한 30분 시간을 지키질 못하고 조금 넘어버렸어요. 이게 사실 1시간 반 동안 수다 떨었던 내용을 30분 안에다 담아내도록 편집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좀 뜬금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하고 함께해서 조금은 북적이는 기분들을 가끔씩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저희의 수다에 함께 해주시는 기분으로 30분을 보내셨다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누군가의 FM 무의미한 30분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에도 함께 무의미한 30분을 보내주세요. 누구였습니다.